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편 2강 삼국통일과 남북국 시대의 성리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세기부터 6세기까지 한반도에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는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의 경쟁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 통일에 앞서 마한과 진안 사이에 있던 변한 지역이 가야라는 연맹체를 구성하면서 발전하였는데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6세기 신라에게 병합되면서 해체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백제와 신라 사이에 위치한 가야는 6개의 연맹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해의 금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상주의 고령가야, 성주의 성상가야, 고령의 대가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세기 전기 가야 연맹은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5세기 초 신라의 지원 요청을 받은 고구려의 공격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5세기 후반의 후기가야 연맹은 대가야가 중심으로 연맹체를 형성하나 562년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하여 완전 해체됩니다. 경제생활은 낙동강 유역에서 벼농사가 발달하였고 풍부한 질 좋은 철의 생산으로 낙랑과 외국으로 중개무역을 통해서 넉넉한 경제생활을 하였으나 정치체제의 미흡으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신라에 복속되어 6세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입니다. 가야가 진흥왕 때에 완전히 신라에 복속된 후 7세기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여 큰 세력을 떨치며 중국과 맞섰는데 중국을 통일한 후 세력을 넓히던 수는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612년 영양왕 때에 을지문덕이 이끈 고구려군은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치지요. 28대 보장왕 때에는 수를 이은 당태종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구려를 정복하려 하였는데 당은 여러 성을 점령한 후 안시성을 공격하였지만 안시성의 성주와 백성이 힘을 모아 당 군대를 막아내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수와 당의 침략을 모두 막아내어 한반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지만 계속된 외침으로 국력이 약해져서 삼국 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구려와 당의 계속된 전쟁 중에 백제는 성왕 때 진흥왕의 침입으로 나제 동맹이 깨어지면서 의자왕이 왕위에 오르자 수시로 신라에 쳐들어가 642년에 대야성을 시작으로 주변 40여 개의 성을 도로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신라의 김춘추는 고구려의 연개소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하고 당으로 건너가 외교술로 당과 연합을 이루게 되죠. 김춘추가 왕이 된 후 김유신을 앞세워 당 연합군과 백제를 먼저 공격하였는데 백제는 정치가 혼란하여 신라와 당의 연합군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660년 백제의 계백은
군사 5천여 명으로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군사 5만여 명과 황산벌 전투에서 처음에는 강하게 저항하였지만 신라 화랑들의 활약으로 결국 패하고 이어서 도읍인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멸망합니다. 백제 멸망 이후 무열왕이 죽고 그 아들인 문무왕은 나당 연합군으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이를 잘 막아내었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힘이 약해져 있었고 왕보다 강한 힘을 가졌던 연개소문이 죽자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668년 나당 연합군의 평양성 공격으로 함락되자 고구려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신라의 계림도독부, 고구려 땅의 안동도호부, 백제 땅의 웅진도독부를 두자 신라는 백제, 고구려의 유민들과 함께 나당 전쟁을 합니다. 당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공격하였으나 신라는 끈질기게 당에 맞서 싸워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676년에 드디어 통일을 완성합니다. 이번에는 지도를 통해서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60년 신라는 사비성을 함락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 다음은 668년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의 야역으로 신라는 나당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675년 매소성, 지금의 연천이죠.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군이 당군을 격파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다음 해 676년 지금의 서천 지역인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 수군이 당 수군을 격파하면서 당나라는 완전히 대동강 이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로써 신라 문무왕은 삼국 통일의 완성을 이룩합니다. 이번에는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한 백제와 고구려는 각기 부흥운동을 하게 되는데 지도를 보면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사비로 밀려오자 의자왕은 태자 효와 함께 옛 수도 웅진으로 피난하고 제2왕자인 태가 남아서 사비성을 고수하려 했으나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만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괴멸합니다. 나당군은 이어 웅진을 함락시키고 의자왕과 태자 효도 660년 7월 마침내 투항합니다. 당나라는 사비성을 함락시킨 후 백제의 옛 땅에 5도독부를 설치하였으나 통제력이 미치지 못했고 백제 부흥군이 전국을 장악하였습니다. 수도 함락 후 백제 부흥군의 대표적 지도자는 흑치상지였는데 그는 임존성을 거점으로 하여 3만 명의 병력을 수습하여 당군을 격퇴하면서 200여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소정방의 주력 부대가 사비성에서 물러간 뒤 의자왕의 종형제인 왕족 복신과 승려 도침은 외에 가있던 왕자 부여풍의 귀국을 준비하면서 주류성을 근거로 군사를 모으고 나당군에 대한 공격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626년에는 왕에 추대된 부여풍이 일본의 원병을 거느리고 도착함에 따라 적극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지만 백제 부흥군 지도층의 내분이 발생하여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부여풍마저 제거하려다 부여풍에게 살해당하고 수륙 양면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으로 외의 응원부대는 전멸하고 부여풍은 고구려로 달아나고 주유성은 함락됩니다.
이어 663년 임존성도 함락됨으로써 4년에 걸친 백제 부흥운동은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당나라는 백제 멸망 후 바로 신라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고 668년 고구려에 평양성을 함락한 후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건모잠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황해도, 재령, 한성을 근거지로 하여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을 왕으로 옹립하고 신라와도 연합하였습니다. 670년에는 고구려 유장 고연모와 신라 장군 서로유가 이끄는 연합군이 요동 지역으로 진격하였지만 당나라의 대규모 반격으로 후퇴하였고 이때 부흥군의 내부에서는 의견의 대립으로 분열되어 건모잠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망명하게 되자 신라는 안승 집단에 금마저, 익산이죠. 금마저에 머물게 하고 고구려 왕으로 봉했습니다. 674년 안승은 신라에 의해 보덕왕에 봉해지고 680년에는 문무왕의 조카를 비로 맞았고 683년에는 신문왕이 그를 경주로 이주시켜 소판의 광등과 김시성을 부여하고 집과 토지를 하사하며 신라의 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금마저에 남아있던 장군 대무는 반란을 일으켰으나 신라군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고구려 부흥 집단은 사라졌고 신라는 이때 살아남은 고구려 유민들을 남쪽으로 옮겨 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제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신라는 백제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나당전쟁을 하게 되는데 675년 연천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676년 서천 기볼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당나라는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으로 이동하면서 676년 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경계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신라가 이룩한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의의는 고구려 백제 유민들과 함께 당군을 축출함으로써 자주적 성격을 띄웠고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과 연합한 외세를 이용했고 결과는 대동강 북쪽의 고구려 땅을 대부분 잃은 불완전한 통일이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라가 한반도의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과 그 의의 및 한계점을 알아보았는데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후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서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한반도는 남북국 시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민족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조선 후기, 즉 정조 시기에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는 고구려 후계자이기 때문에 통일신라 발해가 공존한 시기는 남북국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남북국 시대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통일신라 중대의 왕권의 전제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는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인구 덕분에 경제력이 성장하여 백성들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열왕 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국 통일의 주역 김춘추는 무열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그는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죠. 그러나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사망하고 그 아들인 문무왕이 삼국 통일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문무왕을 지나 무열왕의 손자인 신문왕 때에 가서 신라는 전제 왕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죠. 신문왕은 통일 후 넓어진 영토를 구주로 나누고 한쪽으로 치우친 수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소경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대토지 점유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왕권의 전제화를 이루고 육두푼 세력을 행정 실무에 배치하죠. 성덕왕은 15세 이상 남자를 정으로 인정해 이들에게 정전을 지급해서 국가 재원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러나 경덕왕 때에는 귀족에게 지급했던 노급을 다시 부활시켜 농민층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발해입니다. 발해는 7세기 후반 698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모아 만주 지방에 건국합니다. 대조영의 아들인 2대 무왕은 당의 덩조를 공격하는 등 당나라와는 대립한 반면 돌궐 일본과 친선관계를 유지하죠. 그리고 당과 함께 신라도 견제하였고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3대 문왕은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당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면서 당의 문화를 수용하여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상경성 주작대로를 건설하고 정치 제도도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여 발해 실정에 맞게 체제를 정비합니다. 대흥이라는 독자적 연호도 사용했습니다. 10대 선왕 때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켜 발해를 중흥시킨 군주로 해동성국이라는 호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동성국으로 불릴 정도로 번성했던 발해는 926년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발해 귀족층 내부의 분열과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서 발해가 남기는 의의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잃었던 고구려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굴식, 돌방무덤, 온돌장치, 돌사자석 등을 통해서 고구려 문화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북국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를 살펴보면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제국가로 체제를 재정비하여 집사부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켰고 국학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군사 조직으로는 중앙군인 구서당과 지방군인 십정이 있었는데 민족 융합정책의 일환으로 구서당에 고구려, 백제, 말갈인도 포함시킴으로써 전제국가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발해는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추고 당의 삼성육부 제도를 수용하였으나 명칭과 운영에서는 독자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자감이라는 국립대학을 두었고 군사조직은 중앙에 12, 지방에 지방관을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일신라의 지방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이후 신라는 지방을 구주 오소경 제도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는데 먼저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주 밑에 군과 현을 두었으며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지방에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오소경을 두어 일부 중앙귀족이나 옛 고구려 백제의 귀족을 옮겨 살게 하였는데 이는
수도 금성이 남동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고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반란을 일으킨 지역이나 정복한 지역에 향부곡의 특수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외사정을 파견하여 지방관을 감찰하였고, 지방귀족의 자제들을 금성에 머무르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습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서 지방 조직을 살펴보면 구주는 수도가 있는 지역인 양주, 강주, 상주, 옛 고구려 지역인 한주, 삭주, 명주, 옛 백제 지역인 웅주, 전주, 무주이고, 오소경은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그리고 금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를 통해서 발해의 지방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발해는 고무왕 때에 또 문왕 때에 선왕 때에 최대의 전성기를 이루면서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정비하는데 상경 용천부, 중경 현덕부, 동경 용원부, 부여부, 남경 남해부, 서경 압록부, 막힐부, 장령부, 정리부, 안변부, 솔빈부, 동평부, 천리부, 회원부, 안원부의 15부로 나누고 수도는 중경, 상경, 동경, 남경, 서경의 5경으로 삼았습니다. 발해는 여러 번 수도를 천도하는데 수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건국지 구국에서 중경으로, 문왕 때는 중경에서 상경 용천부로 천도했고, 그리고 상경에서 동경 용원부로 다시 천도하고, 성왕 때 다시 상경으로 천도하면서 상경이 가장 오랜 기간 수도로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번성했던 발해는 230여 년간의 시대를 거란의 침입으로 마무리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삼국 통일과 남북국 시대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남북국 시대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후삼국의 섭리편으로 강의가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